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의 예스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유예빈, 민주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이 이란과 군사적 충돌이 격화할 조짐을 나타내면서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주요 상품 가격들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불안을 자극한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한 여파로 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주요 지표는 금리였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을 한 것이 오히려 물가 불안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얼어붙고 있는 걸까요? 우리 시장도 오늘 영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최근 이틀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6,000선마저 내어준 가운데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 5,900선까지 올랐지만 6,000피 탈환에 실패하고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뉴스들이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빈 아나운서,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먼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5번째 연속 금리 동결인데요. 사실 시장 예상과 같은 결정이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위원 전원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던 반면 이번에는 위원 3명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또 미국 물가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제 활동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 시장도 안정적인 만큼 현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시장은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에 안심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음 금리 결정은 핵심 변수가 다음 달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빅테크 실적 소식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나란히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두 회사 모두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십조 원의 규모 자본 지출을 이어갔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4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클라우드 사업 호조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AI 서비스의 핵심이죠. 애저 클라우드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효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메타는 매출 성장세를 분명 이어갔었지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한 것을 보였는데요. 특히 잉여 현금 흐름, FCF는 전년 동기 대비 23% 이상 급감했습니다. AI 투자가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투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결국 AI 시대에는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보다는 그 투자를 감당할 만큼의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시장의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AI를 넘어 이제 로봇 산업까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해외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전력 인버터를 국가안보 위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신규 승인과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이들 제품이 원격 제어나 정보 수집, 또 사이버 공격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요.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AI를 넘어 이제 로봇 산업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로봇 공급망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물가의 압박 속에서 연준 내부의 매파적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빅테크는 천문학적인 AI 투자 성적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로봇까지 확장된 만큼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실적의 실체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소식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박종우 부총재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최근 AI 투자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진 가운데 미국 통화정책과 중동 사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하고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박 부총재보는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는 재확인했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국 장기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 펀드 ETF 신탁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선취 수수료와 낮은 목표 수익률 설정으로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8.8배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전체 거래의 94.6%는 6개월 이내 매도하는 단기 거래였고 계약의 91.7%는 선취 수수료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목표 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는 58.1%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선취 수수료와 낮은 목표 수익률 설정으로 은행이 고객의 최적 신탁 수수료보다 7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고객이 거둔 매각 차익은 2조 9,100억 원이었으며 은행은 이 과정에서 3,948억 원의 신탁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ETF 신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아니라며 투자 목적과 보유 기간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업계와 함께 신탁 수수료 체계와 판매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차량용 배터리와 조선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세계경제에서 주요 제품과 서비스 67개 품목의 2025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세계 1위 품목을 23개 보유한 미국이 선두를 유지했고 중국이 19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디램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점유율 34%로 공동 1위를 기록했고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두 회사가 1, 2위를 차지하며 합산 점유율 5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 CATL이 점유율 40.8%, BYD가 17%를 기록하며 중국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57.8%까지 확산됐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중국 선박 집단 CSSC가 점유율 17.8%로 1위를 차지했고 HD 현대중공업은 13.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건조량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과 은행권 ETF 신탁 판매의 수수료 부담 논란까지 금융시장을 둘러싼 안팎의 경계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1위 수성 속에서도 배터리와 조선같이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철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6,000비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전체를 살리지는 못했는데요. 종목별로 크게 갈리며 전반적으로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밤사이 미국 시장 약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3% 하락한 5,593.5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17.9포인트, 2.7% 하락한 644.78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3천억 원, 663억 원가량 사들였지만 개인이 약 1조 4천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했지만 시장 전체를 돌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약 2,400억 원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00억 원, 1,400억 원 팔아내면서 코스닥 시장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분기 실적 발표 날이었죠. AI 메모리의 힘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락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72%, 소폭 하락한 20만 7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도 파란불이었는데요. 290만 닉스였던 게 꿈처럼 느껴질 만큼 어느새 132만 닉스까지 급속 추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64% 하락하며 132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6.49%, 3.25% 상승하며 지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차가웠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만이 유일한 빨간불이 들어오며 하락장을 피했습니다. 대장주 알테오제는 전거래일 대비 3,000원 하락한 27만 9,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4.75%, 4.21%씩 상승하며 7만 600원, 9만 6,500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에 이어 오늘장까지 반등에 실패한 우리 증시였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의 충격이 큰 만큼 당분간은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 신중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낸 것은 개인의 매도세였습니다. 우리 시장 내일은 매도세를 이겨내고 매수가 더 들어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예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요즘처럼 날이 더워질수록 시원한 영화관을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대형 기대작들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극장가에도 다시 활기가 띠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CJ CGV가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첫 번째 이유는 자회사 CJ4디플렉스의 투자 유치 기대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CJ4디플렉스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첨단 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간 20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만큼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CJCGV의 미래의 성장과 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영화 흥행 기대감도 주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는 이번 주말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개봉 첫날 68만 명을 모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도 흥행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CJCGV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보다 2.73% 오른 4,900원에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장중에는 5,550원까지 오르다 전일 대비 13.84% 오른 5,43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CJCGV 살펴봤습니다. 네, CJCGV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조선주인데요. 오늘 국내 조선주가 2분기 호실적과 또 LNG 운반선 수요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서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조선주 강세의 배경에는 국내 조선 3사의 견고한 실적이 있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또 삼성중공업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의 매출 반영이 계속되는 가운데 LNG 운반선 수요 확대가 조선 업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전망도 투심을 자극해줬는데요. 프랑스의 GTT는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LNG 운반선 가스 경납 시스템 설계 수주 전망을 기존 450척에서 550척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액화 설비 투자 확대가 전망치 상향의 배경으로도 제시가 함께 됐고요. 이 같은 기대감 속에 HD 한국조선해양과 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은 물론이고요. HD 현대중공업, 대한조선, HJ중공업 등 조선업종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고선가 선박 중심의 실적 개선과 또 LNG 운반선 수요 확대 전망이 맞물리면서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하반기 수주와 또 수익성 유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주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LG생활건강입니다. 오늘 LG생활건강은 전거래일보다 16% 넘게 오르며 31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을 키우며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시장에서는 2분기 호실적과 해외 사업 성장세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02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6%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1조 6,574억 원, 순이익은 776억 원으로 모두 증가하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번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북미 시장이었습니다. 북미 매출은 지난해보다 47%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중국 매출을 넘어섰고 헤어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포라 입점과 코스트코 판매 확대가 이어지면서 북미 사업의 성장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사업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온라인과 헬스앤뷰티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면세 채널 회복까지 더해질 경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관세 환급 효과가 사라지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LG생활건강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생활건강은 시가 27만 1,000원에 시작해 고가 31만 4,000원을 찍은 뒤 종가 29만 1,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LG생활건강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김아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최근 급락장 이후 종목별로 반등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건설주 강세 속 상한가를 기록한 금호건설과 항공계열 재료가 부각되며 급등한 티웨이홀딩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건설입니다. 오늘 금호건설은 전거래일보다 30% 오른 9,49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건설주는 장 초반부터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며 건설주 역시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투자 확대 기대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 집행과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건설업종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특히 건설업은 금리 하락 시 주택 분양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뽑힙니다. 이처럼 저가 매수세와 정책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며 오늘 금호건설 상승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티웨이홀딩스입니다. 티웨이홀딩스는 전거래일보다 29.91% 오른 96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가 강세의 배경에는 항공계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티웨이 항공이 트리니티 항공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며 시장에 관심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티웨이홀딩스는 트리니티 항공, 즉 옛 티웨이 항공의 지배구조와 연결된 종목인 만큼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소노 인터내셔널의 코스피 상장 추진과 항공사업 정상화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노선 확대와 글로벌 항공사 이미지 구축 기대감이 맞물리며 티웨이홀딩스에도 매수세가 몰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단기 재료에 따른 급등한 만큼 향후 소노 인터내셔널 IPO 진행 상황과 트리니티 항공의 실적 개선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아니면 오히려 기회일까 고민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코스피 과매도 리포트를 통해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 급락은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이며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매수 기회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최근 6,023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직전 고점 대비 약 34% 떨어졌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지난 50년간의 코스피 흐름을 분석한 결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은 평균 3년에 한 번, 30% 이상 하락은 약 5년에 한 번 나타나는 매우 드문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0%가 넘는 급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블랙스완 상황에서 주로 나타났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급락을 단순히 위기로만 봐야 할까요? 하나투자증권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보통 코스피보다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더 큰 만큼 지수가 30% 넘게 하락했다는 것은 많은 종목들이 50에서 60% 이상 급락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지난 한 달 사이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환경이 주가만큼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즉, 펀더멘털보다 투자 심리가 먼저 무너지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진 종목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정의 중심에는 반도체 업종도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주가는 과거 2016년 상승 사이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요.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앞으로의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한화투자증권은 단기적인 흔들림은 이어질 수 있지만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성까지 의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추가로 흔들릴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은 급락 구간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지금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실적과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다시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폭염 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더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밀양이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다만 강풍이 불어드는 속초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 지역에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울산이 23도, 부산이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와 대구 33도, 부산이 32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장마가 해제된 만큼 기온은 점차 치솟고 있는데요. 한 주 내내 33도를 넘나들겠지만 체감 기온은 35도 그 이상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빈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시장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낙폭이 너무 과했죠.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주영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장과 달리 연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장에도 하루빨리 무더위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싫어하는 무더위가 주식장에는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겁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낙폭이 굉장히 과대한 상황인데요. 창신을 중심으로 이슈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이슈가 우리가 걱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에 희망 한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주식 이야기 가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